침체된 수목 드라마 시장, TVN의 과감한 승부수 한때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수목 드라마는 트렌드의 최전선이자 시청률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당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히트작과 한류 드라마들이 바로 이 수요일과 목요일 밤을 책임지며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수목 드라마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작비 대비 저조한 시청률과 OTT 플랫폼의 급부상으로 인해 방송사들은 드라마 대신 가성비 좋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대거 편성하며 드라마 없는 수목밤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간혹 편성되는 작품들도 단발성에 그치거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TVN이 무려 3년 만에 새로운 수목 드라마 우주를 줄기를 론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방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입니다. 과연 이 작품이 얼어붙은 평일밤 드라마 시장에 봄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거창한 SF 판타지? 아니 현실 밀착형 육아 로맨스. 드라마의 제목 우주를 줄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최근 유행하는 타임슬립이나 평행 우주를 다루는 거창한 SF 판타지물을 연상했습니다. 혹은 내 우주를 전부 너에게 줄게라는 식의 절절하고 웅장한 멜로 서사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드라마의 실체는 이러한 예상을 보기 좋게 그리고 귀엽게 배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광활한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는 20개월 된 아기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세계관 대신 기저귀와 분유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적인 육아의 현장으로 시청자를 초대한 이 반전은 드라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소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제목의 중의적 의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아기와 연인에게 나의 세상을 내어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돈이 조카를 함께 키운다. 듣도 보도 못한 신개념 관계성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남녀 주인공이 얽히는 설정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계약 연애, 오피스 로맨스, 원수 집안 등 다양한 클리셰가 존재하지만 사돈 관계인 두 남녀가 조카를 매개로 동거하며 육아를 한다는 설정은 실로 전무후무합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사돈끼리 눈이 맞는 겹사돈 설정은 종종 등장하곤 했으나 이는 주로 중년의 로맨스나 서브 커플의 이야기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줄기는 형부의 동생 도련님과 형수의 동생 처제이라는 가깝고도 먼 사돈 지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엮이기 쉽지 않은 이 애매모호한 관계의 남녀가 가장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육아라는 전장에 함께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는 이 드라마만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당근마켓이 맺어준 악연 현관 로맨스의 시작 모든 로맨틱 코미디가 그러하듯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배인혁이 연기한 사진작가 선태영과 노정희가 분한 취준생 우현진의 첫 만남은 현대인의 필수 앱이 된 중고거래 플랫폼 일명 당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와 실랑이가 오가며 서로에게 최악의 첫인상을 남긴 두 사람. 소위 말하는 현관 혐오 관계 로맨스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서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상으로 기억될 뻔했으나 운명은 짓궂게도 그들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우현진은 자신의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바로 그 재수 없던 선태영의 친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며 드라마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형제의 갈등과 갑작스러운 비극,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 드라마는 초반부의 경쾌함을 잠시 내려놓고 인물들의 아픈 서사를 조명합니다. 선태영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형이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며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미운 형이 우현진의 언니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화해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잔혹하게 흘러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형과 형수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졸지의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을 지키게 된 선태영과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를 잃은 우현진. 비극적인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두 고인이 남기고 간 사랑의 결실, 20개월 된 아기 우주의 존재입니다. 고아원행을 막기 위한 이모의 결단, 그리고 삼촌의 외면 부모를 잃은 피덩이 같은 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사정은 복잡하게 얽힙니다. 아무도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주가 갈 곳은 고아원뿐이라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이때 자신의 앞가림조차 버거운 취준생 이모 우현진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혈육인 조카를 차마시설로 보낼 수 없어 직접 키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형에 대한 원망이 해소되지 않은 삼촌 선태영은 아이의 양육에 일절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며 선을 긋는 그의 냉정한 태도는 아이를 지키려는 현진의 모성애 혹은 이모애와 대비되며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춘들의 막막함과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요. 또 어쩔 수 없는 한집살이의 시작. 그러나 현실은 패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중요한 면접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영이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 한 달 동안 머물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절실한 현진과 당장 거주지가 필요한 태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두 사람은 현진의 집에서 한 달 한정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으르렁대던 사돈 남녀가 한 지붕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는 기묘한 동거 생활은 로맨스의 불씨를 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서툰 어른들의 육아 성장기, 그리고 피어나는 핑크빛 기류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되면서 드라마는 육아 성장물과 로맨스의 색채를 동시에 띠게 됩니다.
기저귀를 가는 법도 분유 온도를 맞추는 법도 모르는 서툰 두 어른이 아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짠하면서도 유쾌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간호하며 서로의 피곤한 어깨에 기대고 아이가 처음으로 삼촌, 이모를 부를 때 함께 환호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전우애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티격태격하며 싸우다가도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무장해제되는 모습, 그리고 육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따스한 힐링과 설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신스틸러 아역 박유호의 발견.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시청률 견인차는 단연 우주 역을 맡은 아역 배우 박유호입니다. 아직 연기라는 단어가 어색한 20개월 남짓의 아기가 보여주는 천진난만한 미소와 엉뚱한 행동들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시청자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옹알이와 표정만으로 성인 연기자들을 압도하는 존재감은 아기 보는 맛에 드라마 본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 사돈 간의 로맨스나 계약 동거 같은 설정은 다소 진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클리셰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이 우주라는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귀여움이 곧 개연성이 되는 마법을 이 작은 아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맛집. 그러나 연기력과 흥행은 남은 과제들. 배인혁과 노정희 두 청춘 스타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주얼 맛집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두 사람의 그림체 합은 로코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려한 비주얼에 비해 아직 대박 흥행작이 부족한 두 배우에게 이번 작품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노정희 배우는 꾸준한 작품 활동에도 불구하고 작품 운이 없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드라마가 그녀의 인생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 12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호흡과 티빙 TVING 동시 공개라는 이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인 소재가 넘쳐나는 요즘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힐링 드라마를 찾는 시청자라면 끝까지 주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